또 미국은 보건 당국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2차 유행이 겨울 독감철하고 겹치기 때문에 더 충격적일 거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면서 이런 말을 한 당사자를 연단에 불러 세워서 해명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식품의약국 국장은 코로나19가 겨울 독감철과 겹쳐 다시 유행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It's certainly a possibility, but that's why we have built into the plan the surveillance mechanisms to look for the respiratory illnesses.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의 하루 전 경고를 확인한 것입니다. 코로나를 끝장내겠다고 호언장담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을 아예 연단으로 불러올렸습니다. Redfield, who is a real professional, to come up and explain, please. Thank you, Doug. I didn't say that this was going to be worse. I said it was going to be more complicated or more difficult.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상으로의 복귀도 서둘렀습니다. We will begin to reopen our national parks and public lands for the American people to enjoy. 이런 가운데 메릴랜드주에 이어 콜로라도주도 진단키트 10만 개를 한국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또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한국에 진단키트를 살 생각을 왜 못했느냐는 딸들의 질문에 면목이 없었다는 심경을 털어놨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사람 수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치료 방법으로 살균제를 환자 몸에 주입하면 어떻겠냐고 말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브리핑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뜻밖의 제안을 던집니다. And then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inside or 온도와 습도를 높이거나 햇빛에 노출하면 바이러스가 사라진다는 국토안보부 국장의 설명 직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외선을 몸속에 쬐어보면 어떻겠냐고도 했습니다. 발언은 그대로 생중계됐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Injecting disinfectants into people will quite often kill them. One of the most dangerous and idiotic suggestions made so far. Clearly and sadly, the president is not listening to medical experts, and I don't. 정치 쟁점으로까지 번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No, I was asking a question sarcastically to reporters like you, just to see what would happen.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치료제로 한껏 축혀세웠던 약물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경고된 것과 맞물려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따라해선 안 된다는 경고문까지 공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브리핑에선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으로는 브리핑을 줄일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미국 상황도 하나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몸속에 살균제를 넣어서 바이러스를 없애자고 말한 것 때문에 더 수세에 몰리는 모습입니다. 배우 브래드 피트는 감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로 변신을 해서 트럼프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유명 배우 브래드 피트가 이번엔 감염병 최고 권위자로 변신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이 된 겁니다. 그리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합니다. 먼저 코로나19 검사를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대해 아무도 검사받을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Also, when he said everyone can get a test, what he meant was almost no one.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가 아름답다고 했지만 They're there. They have the tests. And the tests are beautiful. 그렇게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비꼬았습니다. Okay, a couple of things. I don't know if I would describe the test as beautiful, unless your idea of beauty is having a cotton swab tickle your brain. 문제의 살균제 투입 발언에 대해선 And then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표정으로 말합니다.
브래드 피트가 직접 연기한 파우치 소장.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문 의료 지식도 없는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속을 끓였을 전문가의 고충을 대신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네, 미국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확진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하고 있는 검사의 질과 양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다면서 특히 한국을 앞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백악관은 미국 내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지금까지 520만 건의 검사가 이뤄지는 등 검사 역량이 크게 확충됐다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1000명당 약 17건 검사로 12건가량인 한국을 앞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놓고 미국 기자와 설전도 벌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Mr. President, overall, South Korea has done 5 times more tests than the U.S. per capita. Why is that? I don't think that's true. That is true. I don't think it's true. White House said the U.S. passes South Korea. I don't think it's true. Who are you with? 추적과 격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단순 검사 숫자로 한국보다 나아졌다는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범 사례로 꼽히는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초기 대응 실패라는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 보건당국 책임자들은 2차 유행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TF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2차 유행은 피할 수 없다며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심각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목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f we are unsuccessful or prematurely try to open up, it could be much more than that. It could be a rebound to get us right back in the same boat that we were in a few weeks ago. 앞서 미 식품의약국 국장과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2차 유행이 독감철과 겹쳐서 더 충격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아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첫 마스크, 이른바 아베노 마스크를 둘러싼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벌레와 곰팡이까지 나와 모두 회수하기로 했는데 이번엔 납품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발주로 첫 마스크를 납품한 업체는 4곳으로 이 중 2곳이 전량 회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스크가 너무 작아 얼굴에 맞지 않거나 벌레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사례가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된 업체 2곳은 모두 미얀마 등 해외 공장에서 마스크를 생산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아소다루 부총리가 일본 미얀마 협회의 최고 고문이라며 업체 선정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야당은 정부에 마스크 납품업체와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답변을 미루던 후생노동성이 지난 21일 자료를 공개했는데 4곳 중 3곳만 밝혔습니다. 공공조달 규칙상 공개해야 하는데도 나머지 1곳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또 각 업체별 마스크 장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납품액도 의혹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일본 3인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의원은 3곳을 합쳐도 마스크 확보 비용이 90억엔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예산 466억엔 중 배달비 128억엔을 뺀 338억엔을 마스크 확보에 쓴다고 했지만 약 250억엔은 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마스크 중 절반은 한 장당 200엔이었는데 138엔으로 조달했다며 보다 싸게 조달하려 노려한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 국민들이 화날 만한 일이 또 나왔습니다. 일본은 나흘 넘게 열이 난다거나 폐렴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서는 웬만해선 코로나19 검사를 안 해주고 있는데 코로나19 담당 장관은 곧바로 검사를 받은 게 드러난 겁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코로나19 대책 담당 장관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은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함께 병원을 시찰했던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게 하루 전 확인돼서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나흘 이상 발열과 폐렴 증상 등
중증으로 발전해야 겨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이 나지도 않았고 밀접 접촉자도 아니었던 니시무라 장관이 바로 검사를 받자 정부 요인이라 검사를 받은 거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자택근무 뒤 검사를 받았다는 니시무라 장관의 트윗은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의료진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도 검사를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검사를 받았는지 알려달라고 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어머니가 6일 동안 발열이 계속되고 심한 기침에도 검사를 못 받았다며 따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전문가회의 소속 위원이 발열 시 4일간 상태를 지켜보라는 검사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少なくとも4日も続くというのであれば、普段はあまり受診をされなくても、今回に関しては、ぜひ相談をしていただきたい。 자택에서 입원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말을 바꾼 겁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지금 상황이 급한 일본을 보겠습니다. 한국이 진단키트를 지원한다면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일본 보건당국의 입장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줘야 평가도 할 텐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에 진단키트를 지원하는 걸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에 대한 검사 특혜 논란이 나올 만큼 일본의 검사 실태가 열악한 상황이지만 일본이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고 한국이 먼저 지원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이 지원을 해주더라도 먼저 성능 검사가 필요하다는 보건당국의 입장이 보도됐습니다. 한국산 키트의 정확도를 확인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해외에서 진단키트와 같은 의료물품을 들여올 땐 국내 판매를 위한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양국 간 구매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한국산 키트의 성능부터 거론되면서 검사 확대에 여전히 소극적인 일본 정부의 분위기가 읽힙니다. 도쿄는 누적 확진자가 4,000명이 넘었고 검사 대비 확진율이 40%에 달합니다. 도쿄처럼 검사에서 양성 비율이 높게 나온다는 건 검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아니합니다. 爆発的な感染拡大には至っていない。ゴールデンウィークの外出自粛を含め8割接触削減にぜひご協力いただきたい。このように思います。 일본이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잡은 추경 예산은 우리 돈으로 7조 6,5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검사 확대에 배정한 예산은 7% 수준에 불과합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일본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집집마다 1,000 마스크를 2장씩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베 마스크죠. 크기가 작다, 귀가 아프다, 벌레가 나왔다 이런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 강요들도 안 쓰고 있습니다. 도쿄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아소타로 부총리가 마스크 때문에 면박을 당합니다. 麻生大臣は何でつけないんですか?私のところにはまだ届いていな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衆議院も参議院も会館に届いてます。 지난 17일부터 일본 정부가 집집마다 배포하고 있는 1,000 마스크를 정작 부총리가 안 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는 각 가정에 1,000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지만 아베 총리 외에는 좋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つけさせていただいて、ちょっとやっぱりさすがにちょっと小さいなっていう感じもしますし、ちょっと横がやっぱり開くなっていう感じもします。空気を吸うことがなかなか難しいと思ったので変え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ども。 아베 총리는 반박했지만 私ずっとしてるんですが、全然息苦しくはございません。意図的にですね、そういった貶めるような発言はやめていただきたいと。 그에게도 마스크는 작아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사령탑을 맡고 있는 니시무라 장관도 스가 관방장관도 1,000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배포하는 1,000 마스크는 외부 입자 침투율이 100%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강요들도 쓰지 않을 1,000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권하면서 일본 정부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공개한 마스크 납품 회사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설립된 소규모 재생에너지 회사가 우리 돈으로 50억 원이 넘는 정부 계약을 맺으면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